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도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나이가 들어가면서 앞날이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께는 더욱 그럴 거예요.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 선생님, 다들 아시죠? 그분이 전라도 강진에서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하셨다고 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젊어서는 가난하게 살다가 늙어서 부자가 된 사람, 반대로 젊어서는 잘 나가다가 말년에 비참하게 된 사람, 정말 다양한 인생들을 보셨대요. 그러면서 정약용 선생님은 하나의 확실한 패턴을 발견하셨습니다. 말년에 재물복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통점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를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말년에 부자가 되려면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돈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이 보신 사람들 중에는 젊어서 한 푼도 모으지 못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말년에 큰 복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해요.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오늘 제가 정약용 선생님이 발견하신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강진에 계실 때 한 노인을 만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평생을 농사꾼으로 사셨는데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집안이었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60이 넘어서부터 그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부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분에게 땅 관리를 부탁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아예 땅을 맡겼어요. 70이 되었을 때는 그분이 관리하는 땅이 수십 마지기가 됐습니다. 당연히 그 대가로 받는 곡식도 엄청났죠. 정약용 선생님은 궁금하셨대요. 왜 사람들이 하필 그분에게 땅을 맡기는 걸까?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셨답니다. 그랬더니 다들 똑같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어르신은 평생 남의 험담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도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믿고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이 말년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잘못됐다고, 요즘 세상 어쩌고 저쩌고, 옛날에는 말이야 하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죠. 그런데 정약용 선생님은 이게 얼마나 큰 독인지 정확히 아셨던 거예요. 말은 씨가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은 결국 여러분에게 돌아와요. 남을 험담하면 그 험담이 돌고 돌아서 결국 여러분의 평판을 망칩니다. 자기 자랑을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멀리하게 되죠. 특히 나이 든 사람이 말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피합니다. 저 어르신 만나면 피곤해. 이런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좋은 기회도 오지 않는 거죠. 정약용 선생님이 강진에서 보신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은 젊었을 때 꽤 잘 나가던 양반이었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입이 점점 거칠어지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욕하고 세상 탓하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자랑하기 바빴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70이 되었을 때 그분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식들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가진 재산은 있었지만 말년이 너무나 쓸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말을 아끼세요. 특히 3가지 말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첫째, 남의 험담입니다. 둘째, 과거 자랑이에요. 셋째, 세상 탓하는 말이죠. 이 3가지만 끊어도 여러분의 말년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시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재물복의 시작이라고 정약용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지에서 깨달으신 가장 큰 진리 중 하나거든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서 뭘 배워? 이제 다 끝났는데.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이게 바로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하셨어요. 선생님이 강진에서 만나신 한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65살에 처음으로 글을 배우기 시작하셨대요. 주변 사람들이 다 비웃었답니다. 늙어서 글을 배워서 뭐 하려고? 그런데 그분은 개의치 않으셨어요. 1년쯤 지나자 그분은 간단한 편지 정도는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편지를 대신 써주기 시작하셨대요. 물론 처음에는 돈을 받지 않았죠. 그냥 재미로, 보람으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저 할머니가 편지를 참 정성스럽게 써주신다더라. 그러자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나중에는 편지뿐만 아니라 장부 정리, 계약서 작성까지 맡기게 됐대요. 70이 넘었을 때 그분이 버시는 돈이 젊은 사람 못지않았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건 그분이 정말 행복해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70살에 내 인생의 가치를 찾았다고 하셨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배움의 힘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계속 성장하느냐, 아니면 그 자리에 멈춰 있느냐, 라고 정약용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이 또 한 사람을 보셨답니다. 그 사람은 평생을 농사만 지으며 살았대요. 그런데 60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한약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약초를 캐고 한의원을 찾아다니며 공부하셨대요. 주변 사람들은 또 비웃었죠. 늙은이가 무슨 약초 공부야. 하지만 그분은 3년 동안 꾸준히 배우셨습니다. 그러자 어느새 마을에서 소문난 약초 전문가가 되신 거예요.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그분을 찾아왔고, 그분은 약초를 캐서 팔기도 하고 조언도 해드렸답니다. 65에 시작한 일이 70이 되었을 때는 제법 큰 수입원이 됐어요. 더 놀라운 건 그분의 건강이었습니다.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다 보니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셨대요.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다만 배우려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뭔가 새로운 걸 배워보세요. 스마트폰 사용법이어도 좋고, 요리 한 가지여도 좋고, 노래 한 곡이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배우려는 그 자세예요. 배움은 여러분의 뇌를 젊게 만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줘요.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그 느낌이 말년의 재물복으로 이어진다고 정약용 선생님은 확신하셨답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아마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될 거예요.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지에서 가장 많이 관찰하신 게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였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발견하셨어요. 말년에 복받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선생님이 강진에서 만나신 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대장장이로 사셨는데 별로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셨대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하나 있었답니다. 누가 찾아와서 농기구를 고쳐달라고 하면 절대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돈이 없어서 못 내겠다는 사람에게는 그냥 고쳐주기도 하셨고요.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뭐 남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사람이 남지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베푼 친절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서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분이 65이 되셨을 때 일입니다. 갑자기 허리를 다쳐서 대장간 일을 할 수 없게 되셨대요. 보통 같으면 그걸로 끝이죠. 수입이 끊기는 거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평생 도와주셨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는 쌀을 가져오고, 누구는 반찬을 가져오고, 누구는 돈을 가져왔답니다. 어르신이 우리를 도와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도와드릴 차례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그분의 허리가 나았을 때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답니다. 어르신 연세도 있으신데 이제 힘든 일은 그만하시고 편하게 사시라고요. 그러면서 마을 공동 땅 일부를 그분 명의로 주었고 거기서 나오는 수확물로 편하게 사실 수 있게 해드렸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 광경을 보시면서 깨달으셨대요. 아, 사람이 곧 재물이구나 라고요.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이 모인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예요. 사람이 모여야 돈이 생기는 거랍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외로워집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멀리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바로 가난으로 가는 길이에요. 정약용 선생님이 보신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꽤 부자였던 양반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평생 사람들을 깔보고 살았대요.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따라다닐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재산이 조금씩 줄어들자 어떻게 됐을까요?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따르던 사람들도 다 떠났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평생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으니까요. 70이 되었을 때 그분은 큰 집에 혼자 외롭게 사셨답니다. 돈은 좀 남아 있었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었죠. 바로 사람의 따뜻함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특히 세 종류의 사람을 절대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첫째, 여러분보다 약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그게 다 돌아와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도우세요. 그들이 여러분의 말년을 지켜줄 가장 큰 힘이 될 겁니다. 둘째, 여러분 주변의 이웃입니다. 아파트 같은 층에 사는 사람,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런 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인사 한마디, 미소 한 번이면 충분해요. 이분들이 위급할 때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입니다. 셋째, 여러분의 자식들입니다. 자식들에게 잔소리만 하지 마세요. 그들도 나름대로 힘들게 살고 있어요. 이해하고 존중해 주세요. 그러면 자식들이 진심으로 여러분을 섬기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사람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고 사람을 잃는 자가 천하를 잃는다. 여러분의 말년 재물복은 결국 사람에게서 옵니다. 이걸 절대 잊지 마세요. 이제 네 번째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에요.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크게 깨달으신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건강의 중요성이었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선생님이 강진에서 보신 한 부자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돈을 엄청 잘 벌었대요. 논밭도 많이 있었고 집도 컸고 사람들도 우러러봤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건강을 전혀 돌보지 않으신 거죠. 매일 술을 마시고 기름진 음식만 드시고 몸을 움직이는 일은 거의 없으셨대요. 돈이 있으니 뭐든지 다른 사람 시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 예순이 되기도 전에 온갖 병이 다 생겼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분이 모아놓은 재산이 전부 병원비로 나갔어요. 한약
침, 뜸, 온갖 치료를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답니다. 65에 돌아가셨는데 남은 건 빚뿐이었다고 해요. 반대로 정약용 선생님이 보신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사셨는데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산을 오르셨대요. 간단한 운동을 하시고 소식을 하시고 술은 거의 드시지 않으셨답니다. 그분이 70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건강하셨어요. 혼자서 밭일도 하시고 무거운 것도 들으실 수 있었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분에게 일을 맡기기 시작했어요. 저 어르신은 젊은이보다 더 건강하시니 믿고 맡길 수 있다고요. 80이 되었을 때 그분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르신이 되셨답니다. 건강하시니까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입도 생긴 거죠. 무엇보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으셨어요. 그게 가장 큰 복이었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건강에 관해 특별히 강조하신 게 3가지 있었어요. 첫째는 절식입니다. 배부르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80% 정도만 채우고 멈추라고 하셨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데 많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된다고 하셨어요. 특히 저녁은 가볍게 드시라고 하셨답니다. 둘째는 운동입니다. 격한 운동은 필요 없어요. 매일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셨답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 동네를 천천히 걷는 거죠. 그러면 몸의 기운이 돌고 머리도 맑아지고 잠도 잘 온답니다. 셋째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불편하면 병이 생깁니다. 화를 자주 내거나 걱정을 많이 하거나 불안해지면 그게 다 몸으로 가는 거죠. 정약용 선생님은 매일 명상을 하셨답니다.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러면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마음이 편안해진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기세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겁니다. 반대로 건강을 지키면 말년에 어떤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식사는 조금 부족한 듯 하세요. 화는 참으세요. 잠은 충분히 주무세요. 이 4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말년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건강검진은 꼭 받으세요. 병은 미리 발견하면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늦게 발견하면 손 쓸 수 없게 됩니다.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참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세요. 그게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이고 가족을 위한 일이기도 해요. 자, 이제 마지막 비밀입니다. 이게 아마 가장 어려운 이야기일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보신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욕심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었답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직접 목격하셨다고 해요. 선생님이 강진에서 만나신 한 양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60이 넘도록 제법 잘 사셨대요. 논밭도 있었고 자식들도 효도했고 마을에서 존경도 받으셨답니다. 그런데 65쯤 되셨을 때 갑자기 욕심이 생기신 거예요. 옆 마을에서 어떤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소문을 들으셨답니다. 그러자 그분도 그 사업을 하고 싶어지신 거죠. 주변 사람들이 말렸어요. 어르신 나이에 무슨 새로운 사업을 하십니까? 지금도 충분히 잘 사시잖아요. 하지만 그분은 듣지 않으셨답니다. 가지고 있던 논밭을 팔고 자식들한테 돈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3년 만에 모든 걸 잃으셨답니다. 사업은 실패했고 빚만 잔뜩 생겼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나빠졌어요. 70이 되었을 때 그분은 남의 집 방 한 칸을 얻어서 외롭게 사셨답니다. 욕심 때문에 가지고 있던
모든 복을 잃어버린 거죠. 정약용 선생님은 이 광경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늙을수록 욕심을 버려야 한다. 욕심이 많을수록 복은 멀어진다. 욕심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자식들을 통제하려는 욕심, 젊어 보이려는 욕심, 이 모든 게 다 말년의 복을 가로막는답니다. 선생님이 보신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젊었을 때 별로 가진 게 없었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욕심을 내려놓으셨답니다. 나는 이만하면 충분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그분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항상 만족하며 사셨어요. 작은 텃밭을 가꾸면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시고 손주들이 찾아오면 함께 놀아주시고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사셨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하기 시작한 거죠. 저 어르신은 욕심이 없으시니 믿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좋은 일들이 찾아왔답니다. 누가 땅을 싸게 넘겨주기도 하고 누가 일거리를 소개해 주기도 하고 자식들도 더 자주 찾아왔어요. 70이 되었을 때 그분은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어르신으로 소문났답니다. 많은 재산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평화로워서였어요. 그리고 그 평화로움이 오히려 더 큰 복을 불러왔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욕심을 버리는 3가지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첫째, 비교하지 마세요. 남이 뭘 가졌는지, 남이 얼마나 잘 사는지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세요. 비교하는 순간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는 순간 불행해집니다. 둘째, 감사하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건강한 몸, 잠잘 곳, 먹을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욕심을 없애줍니다. 셋째, 나눠주세요.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작은 것이라도 나눠주세요. 이웃에게 김치 한 포기, 손주에게 용돈 1,000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줍니다. 나누는 사람은 욕심이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욕심을 버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가 바로 이거예요. 욕심을 내려놓는 거요. 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마음이 편하면 건강해져요. 건강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사람들이 좋아하면 복이 따라옵니다. 이게 바로 말년 재물복의 선순환이에요. 자, 오늘 정약용 선생님이 발견하신 말년 재물복의 5가지 비밀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말을 아끼는 사람에게 복이 옵니다. 험담, 자랑, 불평불만을 멈추세요. 둘째,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에게 복이 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셋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복이 옵니다. 사람이 곧 재물입니다. 넷째, 건강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예요. 다섯째, 욕심을 버리는 사람에게 복이 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5가지는 사실 별거 아닙니다. 특별한 재주도 필요 없고 많은 돈도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먹기에 달린 거예요. 오늘부터 실천하시면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으셨대요. 말년의 복은 하늘이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만드는 거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계시든 상관없어요. 가난하든 부자든 젊든 늙었든 건강하든 아프든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예요. 오늘부터 말을 조심하세요. 오늘부터 뭔가 새로운 걸 배워보세요.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대하세요. 오늘부터 건강을 챙기세요. 오늘부터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말입니다. 1년 후
2년 후, 5년 후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 거예요. 건강해질 거예요. 마음이 평화로워질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재물복도 따라올 거예요. 정약용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 여러분이 선한 마음을 먹고 바른 행동을 하면 복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죠.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에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말년 재물복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 찾아와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은 반드시 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년이 꼭 행복하고 풍요로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복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갈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실 거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노후의 온기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